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장 괜찮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안 좋은 흐름 나타나면서 시장 또 불안감 키워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전쟁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종목 고민 상담 시간에 연락 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같이 보면 좋을 테마와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07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괜찮으세요. 프로필 사진이 조금 어둡게 나와서 지금처럼 시장 안 좋을 때는 네. 저 프로필 사진 보시면은 악마가 나타났다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실물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PD님께서 선택하신 사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사한 프로필을 하나 새로 준비해 주시는 있어요. 건가요? 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좀 변경할 수 있는지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1,368원에 거래되고 1,38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환율 하락 영향 때문인지 상승 종목 수가 어제보다는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장 막판에 2시 30분 넘어서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흔들리면서 결국 2,584포인트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죠. 장중에는 845포인트까지 장중 고점 터치했었고요. 결국엔 833포인트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수급 현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인 동반 매도세 나타났습니다. 외인과 기관 모두 전기전자 업종의 팔자세 강하게 보였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오늘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고 기관 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모든 매체가 거의 매수세 포지션 잡았고요. 그중에서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 사자세 연출됐습니다. 종목들 흐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는 막판에 대형주들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오늘 8만 원 깬 78,900원에 종가 맞췄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시 이후에 나왔던 이제 기관의 매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죠. ASML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6위와 7위 어제는 강했던 현대차와 기아, 저 PBR 관련주들 오늘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증시 영향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주들이 힘이 좋았거든요. 여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6위와 7위 리노공업과 HPSP 빨간불 켰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강했던 건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중국 소비가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를 뛰어넘는 실적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에 화장품 연결고리 지었고요. 또 항공주들도 강한 시세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로보티즈 소식이 있었죠. LG전자와 협력 소식에 로봇주들 다 같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오늘장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바라봤었던 거 맞고요. 반도체 관련주 훈풍 불었었던 거 모두 보셔서 아실 것이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어라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오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만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언제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건 틱톡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 쇼핑몰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숏폼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유튜브를 통해서 매출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카페24의 유상증자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었던 기업이 어디였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카페24가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아직까지도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느낄 때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할 때 언제 한번 느꼈습니까? 코로나 때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만큼 거대해질 수 있었던 이슈가 존재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가 있습니까?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알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쿠팡이 뒤처질 수 없다라고 내걸었었던 조건들이 뭐였습니까?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무엇을? 당일 배송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쿠팡 이츠에서는 무료 배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뒤처질세라 배달의 민족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 배송을 시작은 했습니다만 국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이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알리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쇼핑 플랫폼을 만들고 그로 인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매출의 증대를 만들어낸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느냐? 바로 유튜브일 겁니다. 왜? 유튜브는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마케팅 수익을 창출해내겠죠. 그런데 그 마케팅 수익을 창출해내는 근본적인 수익 구조는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SNS 기업들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SNS 관련주 그리고 마케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깜짝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한 가지 더 지금처럼 지수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한 번만 더 뉴스가 나와줘도 주가는 더 크게 껑충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야 하고 저도 이제 반도체 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다른 테마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딱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광고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말씀해주신 틱톡이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 준비하고 있다. 또 얘기해주신 것처럼 틱톡샵이라는 이제 틱톡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다가 구매할 수 있는 샵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광고주들 앞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환율과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환율과 전쟁도 물론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SNS 쪽, 마케팅 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네.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네. 기업을 잘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보통 네. 마케팅과 SNS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풍부하지가 않아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는 그 상승 흐름을 타도 괜찮으시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지켜지는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지켜봐야 되는 테마 많습니다. 아. AI 쪽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요? 네. AI 쪽이 더 확실한 생기를 잡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차라리 SNS 쪽보다 AI 네. 쪽으로 투자하는 게 리스크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네. 환율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질문 주셨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시화가 돼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와중에 뒤를 쳐다보니까 채권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채권 시장이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엔화도 마찬가지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장기화가 되면 어느 순간 잊혀집니다. 네. 환율이 높았구나 라고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그냥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자,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의를 주셨죠.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만큼은 제 생각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더 크게 발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강압적인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 강압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전쟁의 불씨가 불켜졌다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붙어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네.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부적으로 통치권을 지키기 위한 액션으로 전쟁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증시는 학습이 끝났습니다. 너네 이렇게 이슈화만 만들다가 끝낼 거 다 알아. 그리고 이란 너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할 거잖아. 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텍과 스페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주가를 올렸었던 종목들이 존재했었죠. 하지만 이 종목들 지금 올라간 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십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기보다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투자하신 종목들이 보통은 네. 빅텍과 스페코, 엘컴텍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엘컴텍은 금값이 올라가니까 들어간다고 치죠.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엘컴텍을 지금 바라볼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지금은 별개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빅텍과 스페코는 역시나 먹거리가 생긴 뉴스가 나왔으니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수주 계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주 계약으로 흔들리지 않던 주가가 전쟁 발발이라는 이슈로 반등이 나왔었지만 크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유동성을 붙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빅테크와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붙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한데 외국인들 지금 굳이 네. 우리나라 종목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쵸. 겁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갔는데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기보다 차라리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겁지 않은 종목이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제약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광고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고 관련주들보다는 AI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 지수에 계속 장기간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런 진짜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유 중이신 종목 빠른 대응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종목 상담 시간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종목명은 지오 엘리먼트고요. 매수가 13,4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반도체 재료 관련주죠.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면 13,070원. 네, 가지고 계신 것보다 조금 하락된 손실 구간에서 장을 마쳤는데 0.08% 오름세로 장을 마쳤네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차트를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조금 멀리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같았거든요. 정확한 이제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라봤을 때 2023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영업이익이 많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아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관이 꽤나 많은 양을 최근에 매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 지오 엘리먼트 이제는 박스권에서 탈출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느냐? 여기죠. 16,32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을 탈출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올해 안에 결판이 나겠죠. 16,320원을 넘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는 안전벨트 풀지 마시고 끝까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320원을 넘어간다면 그 위치에선 어디에서도 익절하셔도 괜찮겠지만 16,320원 또는 16,000원의 가격을 이탈하려 할 때는 약익절 하셔서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약익절도 20%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셨어요. 이 종목 괜찮다.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꼭 잡고 계시다가 16,32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익절 하셔라. 16,000원대가 되면 1차 익절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CNR 리서치 그리고 매수가 1,820원, 비중 12% 들고 계시고요. 오늘 물렸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보시면은 1,758원의 종가를 마쳤습니다. 오늘 급등했네요. 20%대, 거의 21%대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제약주죠. 이 종목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약주들이 오늘 굉장히 약했는데 이 종목 혼자 강했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렸고, 오늘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보인 건지 지금 오늘 일단 물렸다고 하시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장 잘 보셨네요. CNR 리서치 오늘 FDA 3상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면 네. 그래도 장중에 좀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점점 스킬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음. 지금 CNR 리서치는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맞는데 그 이전에 최근에 나왔었던 주가 상승분도 마찬가지. 삼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나온 상승도 마찬가지 삼상 승인에 대한 내용 때문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0.97% 상승했다라는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으며 수급 가치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CNR 리서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언제든 외국인은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 내일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날 1990원이라는 단기 고점을 돌파한다면 CNR 리서치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1990원을 내일 못 넘어간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전 올라가서 1990원 부근이 아니더라도 한 자리가 더 있죠. 오늘의 고가 1890원을 못 넘어가려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본전에서 얼마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1,500원 단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90원이라는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부터 그 윗단에서 놀게 된다면 1,99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1,990원에서 10호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호가 단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5원씩 바뀌죠.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승 기조가 충분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890원을 넘어갔을 때는 1890원을 이탈하면 익절한다지만 1890원을 넘어가서 그 윗단에서 놀게 된다면 1990원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1990원을 넘어가면서 2000원을 넘어갔을 땐 199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큼 데미지는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데미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매물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120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최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었던 날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평균 단가를 보아하니 얼마입니까? 1,700원부터 1,630원 단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가장 많죠. 그 말인즉 이들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차트를 볼 거예요. 내일. 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종가가 오늘의 종가인 1,758원보다 높이 끝나야 물량을 안 던질 것이고 두 번째, 오늘의 고가를 넘어가야 1,890원을 넘어가야 안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익절가로 잡겠습니까? 오늘의 종가를 익절가로 잡겠죠. 그렇게 해서 1,890원을 넘어가면 1,890원을 이탈하더라도 1,758원까지 내려오면 익절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1,990원을 넘어가면 그들은 1,890원까지 내려오면 아랫꼬리,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으니까 1,890원까지 내려올 때 익절한다. 최종 익절 가격을 이런 식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탑로스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지금 1,820원에 있으시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내일 오전부터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빠르게 1,890원을 넘어가 주지 못한다면 약수익으로도 나오셔야 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CNR 리서치 내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잘 매도하셔라라는 의견 주셨는데 먼저 1,890원까지 오르지 못하면 그때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뚫고 위로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1,990원 또 2,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500원대가 다시 오면 그때 재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종목명 이구산업이고요. 매수가가 6,700원에 11%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제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어제 들어가셨군요. 어제 6,7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2.97% 하락했고 5,880원의 종가를 마쳤어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구리 제조 전문 업체다 보니까 들어가셨을까요? 혹시 이제 또 뭐 비철 금속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 크게 올랐던 적이 한 번 있었네요. 6,940원까지 올랐었는데 거의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구산업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구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남는 거 없습니다. 집 날리고 가족 잃고 본인한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왜? 이구산업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절대 진입 못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된 건 AI발 훈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가 늘어났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 다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나올 때 같이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였습니까? 전선 관련주. 근데 전선 관련주 이슈가 나올 때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지수까지도 역행을 했으면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AI 쪽 데이터와 전선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얘기 때문, 그죠? 그런데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슈로 전선과 또 뭐가 있었나요? 작년부터 진짜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미국에서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23년 6월에. 그죠? 그러면 변압기로 인해서 이미 올해 매출액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저명한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한 숟갈 더 얹어진 건 AI였어요. 누가 얘기했다? 일론 머스크가. 그로 인해서 전선 관련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는 왜 뜬금없이 올라가느냐? 데이터 센터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도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도심에 있겠죠. 물론 서버는 극지방에 있을 겁니다만 그 서버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도심의 과부하입니다. 그 과부하 때문에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전력 인프라 투자 사업을 얘기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문어발식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알아서 퍼지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올라간 이 고점에서 매매한 이유가 있으셔야죠. 예를 들면 저라면 파란색 지지선까지 충분히 내려오면 여기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6,700원에 매집하셔가지고 시청자분께서 세워놓으신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러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투자하셨으면 답이 없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5,430원입니다. 5,430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다시 어제부터 누가 꿈틀거립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누구 있습니까? 데이터 솔루션, 또 모아 데이터, 또 샘즈랩, 또 누가 있습니까? 모니터랩 등등 여러 종목들 있죠. 그리고 전선 관련주는 또 누가 있나요?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등등 있죠. 그들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누굽니까? 이구산업이죠. 그러면 눈치 봐야죠. 이구산업이 대장입니까? 시가총액 2천억입니다. 눈치 봐야죠. 형들 가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뭡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자리. 왜? 차트를 늘려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이 자리는 옵니다. 한 번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 자리 이탈하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 안 오겠냐는 거죠.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6,700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7,44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440원 못 갔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7,400원이 매수가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자리 안 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6,700원? 자, 미래 시점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700원이고 여기가 6,100원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손절하셔야 됩니다.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요. 이 종목 거기까지 못 갑니다. 탈출하시려면 차라리 주가가 적정 주가로 보여주는 자리가 뻔히 보이죠? 어딥니까?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선을 그어서 보여드리면 어디까지 이구산업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여기죠.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3,800원 잡겠습니다. 3,800원. 자, 3,800원에 선을 긋고 보니 어떻습니까? 봐야 되는 거. 과거 시점에 언제든 충분히 이 자리권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구산업의 매수 적정 주가는 얼마다? 3,800원이다. 고점 어디에 물려있던 상관없이 3,8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야 얼마까지? 5,400원, 5,500원 아래 단위면 너무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 낮춰놔야 탈출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만 볼 때 그렇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늘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고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기업 분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 2020년 전으로, 2019년 전에는 너무 별로였던 기업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 고점이었던 가격 구간을 다 넘어간 3,800원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랫단이 있습니다. 아랫단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가 되느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3,800원을 콕 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8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3,800원을 이탈해서 주가가 더 내려온다면 아랫단에서 또 사면 됩니다. 이구산업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실정이 괜찮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실적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구산업은 6,700원이라는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데 본전 오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욕심내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6,000원 이상의 주가에서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은 5,500원보다 주가가 낮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 언제 갑자기 주가가 빠져도 약수익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가 매수를 통한 수익보다 손실 쪽의 리스크가 더 커요. 많이 큽니다. 차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나오셔야 될 텐데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5,430원이면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도 나타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투자자의 관점에서 5,430원에 진입했는데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자리겠죠. 바로 전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얼마가 되겠습니까? 4,615원. 그런데 4,615원까지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될 겁니다. 10%가 넘는 손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손절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5,430원에 진입하셔서 손절 가격이 왔는데 손절 못하겠습니다. 나는 손절이라는 거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3,80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평균 단가 얼마 되겠습니까? 4,600원 단 되겠죠? 그러면 5,430원까지 올라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3,800원에서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 정리하면 평균 단가는 4,000원 중반대인데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물량이 생기겠죠. 그 물량 어디에서 팔면 됩니까? 5,430원 안 깨면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든 말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바로 지금 현재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6,700원이라는 단가가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답 나오죠? 말씀드리기 전에 매물대 안 켰습니다. 그런데 매물대를 켜고 보니 어느 가격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까? 여기죠. 이 가격이 얼마예요? 4,000원대 중반 아닙니까? 중후반대 아닙니까? 이들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아무도 안 살 때 그때 사가지고 물량을 보유한다라는 건 나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구산업은 5,430원 데드캣 바운스를 기대하고 진입해 볼 수 있으며 3,800원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20%가 넘지만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기다려서 수익 만들면 된다. 왜? 잘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익절을 못하면 주가가 본인들의 평균 단가보다 낮아졌을 때 더 담습니다. 더 담아요. 그리고 언제 팝니까? 본전 위로 올라올 때 그 추가 매수했던 물량이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아래로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들의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노력입니까?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모멘텀을 만들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대를 보여줘야 되고 단기 순이익의 증대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이슈가 없다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무덤을 넘기고자 하는 세력들은 굳이 힘들게 넘길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들 손절하게 만들겠죠. 어떤 식으로? 주가를 더 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동전주였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들 안 나가니까. 지금 120 차트로 봤을 때에도 여기가 매물대였죠. 그런데 지금 1800 거래일을 켜놓고 봤는데도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그러면 이들과 같거나 낮지 않다면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손절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인데 고점까지 노려보는 건 무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없습니다. 왜? AI 관련주, 구리는 뭐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까? 전선 관련주죠. 국내로만 봤을 때에는 6G에 대한 이슈가 올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그런데 변압기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은 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AI로 엮이니까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2024년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AI가. 그런데 2025년, 2026년, 2027년 점점 뛰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용 빈도가 증가되면서 매출액의 증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은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괜찮고 그 자리는 첫 번째 5,430원,
두 번째는 내려온다면 맘 편하게 내려왔구나. 3,800원 매수하셔서 그들보다 낮은 평균 단가를 보유하신다면 수익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감행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구 산업 종목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긍정적인 종목이지만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고점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6,700원까지 올라온다면 빠르게 본전에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43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더 내려가 3,8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이때 추가 매매하시면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벌써 이번 주 중반이 지났어요. 수요일 장까지 마쳤는데 전문가님하고 함께 이슈와 업종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R 관련주고 종목은 IM입니다. 네, 이 종목 네. 왜 준비해 주셨나요, 전문가님? IM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리가 도래하는 종목이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오, 네. 자,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만 토르시노는 생각 안 하시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트들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AR, VR, XR과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에 파생되는 건 자율주행 모바일 기기들 들어가겠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핵심 기술인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몰라도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AR과 VR, XR은 관심도가 점차 증가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느 자리가 매수 적정 가격이냐? 자,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몇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말고 이 자리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이죠.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잡아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거. 자, 어디입니까? 딱 한 자리. 20일 이동평균선 딱 찍었습니다. 그 말은 내일 오늘의 종가인 8,690원보다 낮게 깔리면 그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먼저 한번 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음봉이 5%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에 상승이 37.94%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인즉 내일 음봉으로 꽂혀도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8,690원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3시 20분 기준으로 이탈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시고 나오시고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자, 그렇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중기 차트로 봤을 땐 여기서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데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습니다. AR, VR, XR과 관련된 종목이지만 감자도 하고 저점도 찍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무엇? 첫 번째,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격 구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바로 윗단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윗단에 있는 매물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전에 오면 약수익, 차익 실현 매물로 매물대가 형성되겠죠. 그 매물대를 넘기기 위해선 그만큼 힘이 필요할 텐데 그 힘을 만들 만큼 매집이 끝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파란색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전고점 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 어디에만 도달하면 되니까 단기 고점, 그죠? 단기 고점까지만 와도 수익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단기 고점을 넘어가면 고삐 풀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테스인데 테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투자할 만하구나. 심지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있고 그 다음 저항선을 넘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이미 고점은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래서 테스를 어디에서 바라보면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주실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28,650원. 이탈하는 종가가 나올 때 익절하셔라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보이시나요? 외국인 오늘 얼마 들어왔습니까? 28만 9천 주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28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기관 팔았어요. 팔만합니다. 이 거래일 동안 열심히 샀습니다. 50만 주가 넘게. 그래서 오늘 기관이 팔아내는 움직임이었고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을 꺾고 매집을 했다라는 건 테스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8,650원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그래서 28,650원을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이탈하는 가격에서는 익절하시고 다시 진입 자리를 잡아보시자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기 때문에 테스는 양방향입니다. 모순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래. 근데 팔래.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이다? 수급을 보고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라면 32,900원을 넘어가는 33,050원에 진입을 걸어놓을 것 같습니다. 왜?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그만큼 수급을 더 붙였다라는 얘기고 그 수급을 붙인 이유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익절하기 위해서니까 전고점이 돌파 나오면서 붙는 그 수급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 동향이 썩 나쁘지 않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는 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그래서 무엇이냐? 이 종목 누가 봐도 아주 기분 좋은 종목입니다. 두 글자인데 지주사입니다. 힌트 다 나왔습니다. 안 읽을게요. 전자, 화학, 하우시스, 생활건강, 유플러스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영어 알파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플러스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기업에서 봐야 되는 건 주주가치 제고 확대를 위해서 배당 성향을 25%가량 확대했다라는 내용과 잭슨랩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암의 비밀을 풀어낼 AI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알츠하이머도 그런데 암이래요. 그런데 그 비밀을 AI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너무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으로 LG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 다리를 걸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LG CNS가 상장되게 될 경우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총 3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왜? 무엇 때문이냐? 주가가 올라갔다가 너무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어느 구간에서도 안 떴는데 과거에 한 차례 뜬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근데 뜨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위치에서 메가토리 기법이 또 나왔다라는 거. 그런 자리가 어디냐? 77,6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76,100원입니다. 제가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마이너스 1.93%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장중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